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쌍용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렉스턴의 픽업 버전이죠. 쌍용에 따르면 오픈형 렉스턴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렉스턴이 갖고 있었던 장점을 최대한 유지를 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신차 할패스 봤을 때 그 쌍용 스포츠 시리즈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델들보다는 좀 한층 많이 고급스럽습니다. 기존의 쌍용 스포츠 시리즈들은 베이스 모델과 얼굴이 거의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 렉스턴 스포츠는 렉스턴과 좀 얼굴이 많이 달라요. 한눈에 봐도 다른 차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신차 발표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얼굴은 지포 렉스턴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전면을 보시면 이 그릴이라든가 안개 등 범퍼의 디자인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포 렉스턴보다 좀 더 잘생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승해서 쭉 둘러보니까 이 색깔은 이 빨간색이 좀 더 제일 이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차체 사이즈의 경우에는 렉스턴보다 한층 커졌죠. 전장뿐만 아니라 휠베이스와 전폭모도 늘어났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P, 사이즈는 2호에 50R 20입니다. 이 렉스턴 스포츠에서 가장 큰 사이즈죠. 렉스턴 스포츠의 실내는 렉스턴과 거의 동일합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실내가 지포 렉스턴과 얼마나 좀 차이가 있냐, 그거였는데, 그때 신차 할패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시승회에 와갖고 저기 서 있는 지포 렉스턴도 다시 한번 타보고 그랬는데, 실내의 소재 차이가 거의 없어요. 물론 좀 부분적으로 좀 딱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실내 소재의 차이는 지포 렉스턴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딱 1열만 놓고 볼 때는 지포 렉스턴과 거의 진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시보드에 쓰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 시트의 가죽이 그렇게 썩 고급스러운 편은 아닌데, 차 아무래도 픽업이잖아요. 가격도 1,000만원 싸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격 대비해서는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지포 렉스턴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센터 패시아가 그렇게 썩 예쁜 편은 아니에요. 약간은 좀 올드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쪽에 쓰인 이런 부분적인 플라스틱만 봐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또 렉스턴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이 공조장치의 버튼들만 봐도 상당히 큼직큼직하죠. 그래서 눈에 좀 잘 띄고 조작 편의성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딱 핸드폰 하나 놓기가 좋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옥스와 USB 단자 C볼트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 레버의 디자인은 계단식인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많이 안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쌍용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어 레버를 뒤로 내린 다음에 수동 모드로 사용을 하려면 옆으로 젖히고, 보통 다른 차들은 이렇게 수동 모드 젖히면은 위아래로 움직여서 수동 조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로 수동 조작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부터 많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어 레버 옆에는 에코와 파워, 윈터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에코 모드입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뒤에 있는 이 다이얼을 통해서는 4WD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2H와 4H, 4에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상당히 큰 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500mm 생수병을 넣고도 이게 닫혀요. 이 선글라스 수납함 안쪽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천이 깔려 있고요. 이 수납함 자체의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 본 차 중에서는 이 수납함의 용량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계기판은 간결한 디자인인데, 이 타코미터라든가 속도계의 디자인이 그렇게 아주 썩 예쁜 편은 아니죠. 지금 보시는 거는 트랙 컴퓨터 창이고요.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메뉴로는 지금 속도계고요. 지포 렉스턴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속도계도 디자인을 이렇게 몇 가지를 고를 수가 있죠.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 계기판 조명, 이렇게 좀 세부적인 메뉴가 많이 있어요. 이 계기판 조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세부적인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 언어에 들어가면 이게 언어가 이렇게 많네요. 보통 수출이 되는 차라도 이렇게 언어가 많은 경우가 좀 드문데,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군요. 이 역시 지포 렉스턴과 동일한데, 방향 지시 등의 사운드도 이렇게 5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주차 보조 시스템의 사운드도 5가지네요. 시트는 크기가 넉넉한 편이고요. 이 쿠션은 약간은 좀 푹신합니다. 주행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트 포지션은 꽤 높은 편이고요. 등 상단과 시트백의 상단이 이렇게 딱 붙는 타입은 아니에요. 2열의 거주 공간은 확실히 코란도 스포츠보다는 좀 넓어졌어요. 특히 시트가 안락한 게 눈에 띕니다. 이 무릎 공간의 경우에는 주먹 2개가
그냥 꽉 끼게 들어가는데 뭐 성인이 앉아도 뭐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괜찮은 거주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신차 할패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트의 쿠션이 푹신푹신한 편이에요. 이 쿠션만 놓고 보면은 1열보다 2열 시트의 쿠션이 좀 더 푹신푹신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2열에 앉아서 주행을 해보면 2열 시트의 각도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쿠션의 길이가 조금 짧은 감이 있습니다. 이 암레스트는 상당히 탄탄한 편이고요. 여기에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된 건 장점이죠. 반면에 별도의 뭐 USB라든가 그런 단자가 없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렉스턴 스포츠 타고 있고요. 공회전 소음이나 진동이 생각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대로 아주 가늘게 전해지긴 하는데 이 정도면 뭐 디젤 차라면 다 이 정도는 있고 뭐 아무리 좋은 비싼 차라도 이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 렉스턴 스포츠의 공회전 때 이 진동 대책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소음 역시도 방음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국내 소비자들은 진동과 소음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 렉스턴 스포츠는 이 MVH 대책에 좋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력 성능의 느낌은 지포 렉스턴과 초반에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포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내 구간이라든가 가속 페달 많이 안 밟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쉽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회전 토크가 좋아요. 쌍용의 말처럼. 근데 밟으면 안 나가죠. 밟으면은 뭐 나가긴 나가는데 뭐 그렇게 시원하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포 렉스턴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좀 더딘 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랑 이달 기자 모두 동의를 하는 게 이 차가 방음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수 높게 써도요. 보통 차들은 엔진 회수 높게 쓰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엔진 소리가 커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처럼 가속 쭉 해서 회전수를 뭐 3000rpm, 4000rpm 써도 그만큼 엔진 소리가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쌍용이 이 국내 소비자들 취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진동도 진동이지만 이 소리나 방음도 잘 대책을 마련해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의 경우에는 확실히 2열보다 낫네요. 2열은 지금 1열보다 좀 더 많이 튀고 그러는데 1열은 그거보다는 그 상하로 좀 이렇게 튀는 보통 통통 튄다고 하죠. 그런 움직임이 확연하게 적어요. 물론 이 차를 SUV를 생각을 하시면은 당연히 승차감에 좀 실망을 하실 거고, 근데 기존의 코란도 스포츠, 그러니까 기존의 쌍용의 스포츠 시리즈를 타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렉스턴 스포츠의 승차감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좋게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정숙성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처럼 시속 90으로 달리면은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도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방음이나 정숙성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전을 해보니까 이 차의 사이즈나 뭐 그런 성격에 비해서 이 운전대 림은 좀 얇은 감이 있네요. 이런 형태의 픽업은 아무래도 화물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리어 서스펜션의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승차감이라든가 운동 성능의 차이도 발생을 하는데 이 렉스턴 스포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포 렉스턴과 비교를 해보면은 전체적인 승차감이나 이렇게 운동 성능 또는 직진성 이런 게 좀 떨어지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속도가 한 100km밖에 안 될 때도 속된 말로 우당탕탕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주행하는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코란도 스포츠나 뭐 다른 픽업과 비교해서는 이 차가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지포 렉스턴은 벤츠 7단이고 얘는 아이신 6단인데 그 차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차가 무겁기 때문에 가속력에서 좀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 지포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쭉 가속을 해보면은 물론 좀 더디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좀 속도가 올라간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한 150, 160 정도만 되면은 이제 금방 좀 가속력에 좀 처지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출력이 같을 경우에 얘가 더 무겁고 거기다가 저 뒤에 짐칸 때문에 이 공기저항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속력이 더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이 성격을 감안하면 이렇게 무난한 편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작년에 탔던,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탔던 코란도 스포츠와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 차와 비교를 해보면은 뭐 직진성 뿐만 아니라 승차감 그리고 회전할 때의 그런 느낌까지도 이 렉스턴 스포츠가 월등히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차가 진동 대책이 잘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된 거 맞는데 이 공회전 때 운전대로 진동이 좀 가늘게 있거든요. 근데 요 가는 진동이 이 운전, 그러니까 주행을 할 때도 좀 지속적으로 있는 편이고 이 가속을 하면은 운전대로 전해지는 진동이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이 지포 렉스턴도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이 렉스턴 스포츠는 느낌상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단 타고 내릴 때 보면은 그 밑에 발판이 있잖아요. 발판이 없으면 조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차가 좀 높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운전할 때 보면은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그 앞에가 되게 잘 보여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나 그 룸미러를 통한 이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파워, 윈터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게 에코와 파워잖아요. 근데 에코로 다니다가 지금 파워로 바꿨거든요. 파워로 바꾸고서 가속을 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차이는 없어요. 뭐 거의 이 정도면 거의 가장 차이가 없는 그 드라이브 모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큰 피부로 느껴지는 차이는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 주행을 해보면은 뭐 대략 120 정도에서도 뭐 생각보다는 바람 소리가 적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느껴지는 바람 소리, 물론 2열은 좀 더 크지만 바람 소리가 1열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바람 소리가 훨씬 적어서 보통 이제 고속도로 많이 운전하시는 그런 속도에서는 크게 뭐 바람 소리가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렉스턴 스포츠를 간략하게 타봤는데요. 시승의 특성상 운전 시간은 뭐 대략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렉스턴 스포츠 그때 신차 발표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사항이 이 승차감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저는 가장 큰 그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이 차를 SUV를 보느냐 픽업으로 보느냐 그 시각에 따라 또는 그 기대치에 따라서 그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란도 스포츠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전체적인 승차감, 특히 1열의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시승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가 그 MVH에 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지금 정차 중에도 이 운전대로는 좀 가늘게 있지만 이 시트로는 뭐 거의 안 느껴지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도 그 바람 소리라든가 엔진 소리가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꽤 상품성이 있다고 볼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쌍용차를 타면서 이렇게 상품성이 되게 좋다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 쌍용 렉스턴 스포츠는 꽤 만족스러운 상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볼리에 이어서 이 렉스턴 스포츠가 또 다른 쌍용의 효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해보고요. 일단 이 쌍용 렉스턴 스포츠는 일단 가격이 매력적이죠. 이 시작 가격이 대략 2,300이 조금 넘는데 지퍼 렉스턴과 약 1,0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면은 경차 깡통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렉스턴 스포츠가 꽤 메리트가 있는 가격까지 갖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쌍용 렉스턴 스포츠의 시승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이게 국도로 들어서니까 승차감이 좀 더 떨어지긴 하는군요. 이렇게 아무래도 요철도 있고 굴곡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속 방지턱 넘을 때에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승차감이 좀 더 떨어지고요. 구분길이 연속이 되는 국도 달리다 보면은 차체의 밸런스가 좀 흐트러지는 경향도 있는데, 근데 이건 뭐 이 차 픽업이니까 뭐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조금 전같이 이런 길 지날 때 이제 우당탕탕하는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그 약간 좀 이렇게 모하비와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예, 지금은 오토캐스트의 이다일 기자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저는 2열에 앉아 있는데 2열 승차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아요. 렉스턴 스포츠 이번에 시승하면서 저는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그 승차감이었는데, 2열 승차감이 그러니까 구형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기존의 뭐 무쏘나 액티언 스포츠와 비교를 해보면은 2열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네요. 물론 2열에 있는 승차감이 그 지퍼 렉스턴만큼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쌍용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승차감이나 뭐 MVH를 포함해서 승차감 등을 생각을 많이를 하고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한 것 같아요. 2열의 승차감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흔히 이제 픽업이라고 하는 차들의 그 통통통 튀는 거 있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우당탕탕하는 그런 느낌이 남아있긴 한데, 작년에 시승했던 코란도 스포츠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퍼 렉스턴의 2열 승차감이 상당히 많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서도 생각보다는 또 외부 소음의 차단이 많이 돼 있어요. 그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열에 타면은 그 밑에서 올라온 소음이나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고, 특히 고속 주행을 할 경우에 저 뒤에 데크 있잖아요. 짐칸에서 그 바람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까 이다일 기자가 이제 고속 주행을 좀 했는데, 의외로 저 짐칸에서 나는 바람 소리가 꽤 적은 편입니다.